안녕하세요. 네, 글링크 미디어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태열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마케팅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광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광고 툴을 활용해야 할까요? 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툴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광고 매체와 이제 일맥상통하는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구글이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툴을 활용해야 할 거고, 네이버에서 광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이버라는 매체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해야 할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매체들만 보더라도 뭐 구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틱톡 등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매체들 중에 이제 하나를 간신히 어떻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매체 안에서 또 취급하는 다양한 광고 형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는 매체인지, 혹은 그 매체 안에서 내가 어떤 광고의 형태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 안에 선택지 때문에 이제 마케터들은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떤 매체, 어떤 광고 형태가 너에게 가장 효과적이야 라고 속 시원한 정답을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뭐 이에 대한 답은 뭐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타겟이 달라질 수 있고, 그 타겟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매체까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매체가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적합한 디지털 광고 툴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광고 매체를 정하기 전에 우리의 제품 혹은 서비스의 주요 고객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각 매체별로 이제 사용하는 주된 유저들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틱톡은 10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인스타그램은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는 40대 이상 분들이 뭐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0대 중고등학생들에게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목적으로 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틱톡을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게 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유리하겠죠. 반대로 40대 이상 유저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를 활용하는 것이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매체 선정의 첫 번째 단추는 우리의 핵심 타겟을 정하고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핵심 유저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 우리 핵심 유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미지 형태로 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영상 형태로도 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가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메시지 전달 형태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 좋겠다, 뭐 이미지가 좋겠다 이렇게 정해졌다면 우리의 타겟 광고의 매체 안에서 이를 잘 구현해주는 광고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저가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라고 정해졌다면 이들에게 이제 이미지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 혹은 뭐 영상 형태를 전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일반 피드에 나가는 마케팅 형태로 할지, 뭐 스토리에 나가는 형태로 할지, 뭐 피드에 나가긴 피드로 나가게 할 건데 뭐 카드 뉴스 형태로 가게 할지, 아니면 단일 이미지로 가게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유저까지 정했고 그 안에 광고 형태까지 정했으면 이제 타겟팅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마케팅을 하기로 정한 이제 매체에서 이제 딱 요 안에 요 형태로 하면은 우리의 타겟한테 전부 다 갈 수 있어 라고 이게 딱 핏한 매체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전 세계에서 뭐 우리에게 핏한 매체를 찾기에는 그 유저만 사용하는 매체를 찾기에는 사실 뭐 쉽지 않겠죠. 설마 어디엔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매체 자체를 찾는 게 사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체 툴은 활용은 하되 각 매체에서 제공하는 타겟팅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타겟 유저들에게만 우리의 메시지가 도달하게끔 그렇게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한 광고 매체에서 우리의 의도에 맞게 그거의 타겟팅을 구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의 핵심입니다.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기업이 이제 유튜브에 광고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케팅에 사용될 영상도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에 광고를 틀어놓기만 하면 과연 광고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도 당연히 예상하셨던 답이었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튜브라는 큰 플랫폼 안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뭐 핸드폰을 마케팅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핸드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메시지를 노출시켜도 사실 충분하겠죠. 그렇게 해야 뭐 더 똑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유저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듯이 타겟팅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각 매체에서는 이 타겟팅을 뭐 관심사, 주제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매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타겟팅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는 타겟팅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케팅 툴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이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타겟을 규정하고 그들이 많이 쓰는 매체를 선정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규정하고 그 광고의 형태까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매체 안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그런 타겟팅이 구현이 가능한지 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는 그 광고 툴이 어떤 것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가 나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포먼스 마케터 이태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